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현재 석박통합 과정에 재학 중인 정효기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고속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입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의해 여러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작용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에서 이제 백신들을 개발하여서 백신을 투여하였지만 이제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변이에 의해서 백신의 효용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이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현황을 보면 이제 2020년도 초에 비해서 2020년대 말에 약 30배 가까이 이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3년 WHO에서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였고, 그, 2023년 8월까지 이제 감염자 통계가 계속 집계가 되었는데요. 비록 팬데믹이 종식이 되었지만 통계가 집계된 2023년 8월까지 꾸준히 이제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중에 추후 코비드 X로 다시 출몰할 가능성이 있으며 백신보다는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는 크게 세 가지 메커니즘을 타겟을 하여 치료제 개발이 진행을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중화항체, 두 번째는 RNA 억제제, 세 번째는 바이러스 유래 단백질 분해 요소 타겟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화항체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이 변이에 의해서 효능이 감소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RNA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이러스 RNA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있는 인간의 RNA에도 작용을 하여 이제 돌연 변이 및 유전체 손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유래 단백질 분해 요소를 타겟한다면 이와 같은 중화항체와 RNA 억제제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로서의 큰 효용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 바이러스 단백질 분해 요소인 메인 프로테이즈, 즉 엠프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 효소인 메인 프로테이즈, 즉 엠프로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하여서 이제 복제를 진행하여 이제 생존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이러스의 복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메인 프로테이즈 엠프로입니다. 따라서 이 엠프로 억제제를 통하여서 엠프로의 활성을 억제시킨다면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을 수 있으므로 이 앰플 억제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앰프로의 억제제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발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앰프로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유행한 사스코비드1의 앰프로 활성 부위와 2019년도에 팬데믹을 일으킨 사스코비드2 활성 부위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이가 전무하므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코비드 X의 엠프로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제 엠프로 타겟 억제제에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엠프로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유래 단백질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인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엠프로를 타겟하는 약물은 체내에 대한 부작용도 다른 중화항체와 RNA 타겟에 비해서 훨씬 더 치료제로서의 높은 효용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현재 이 엠프로를 타겟하는 약물 스크리닝 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플랫 기반 형광 분석 방식, 그리고 세포 기반 약효 분석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시간도 많이 들고 많은 비용이 요구되며 거짓 양성 오류 그리고 광폭의 효과 또 많은 전처리 과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경제적이며 빠른 시간 내에 엠프로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선행 연구를 통해 이제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을 개발한 이력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금나노 입자와 아밀로이드성 단백질을 이용하여서 이제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이제 약물 스크리닝을 통해 약물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이용하여서 이제 엠프로를 억제할 수 있는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보았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 주형의 시퀀스를 사용하는데요. 가운데 보시는 것과 같은 이 엔지니어드 아밀로이드 시퀀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아밀로이드를 형성할 수 있는 아밀로이드 시퀀스 주형 사이에 이제 엠프로에 의해서 분해되는 엠프로 클리비지 시퀀스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엔지니어드 시퀀스를 만들었고, 이를 엠프로 클리비지 사이트 임베디드 아밀로이드 펩타이드인 MCAP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MCAP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엠프로 분해 서열에 의해서 엠프로에 의해 절단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아밀로이드 주형에 의해서 아밀로이드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밀로이드 성질을 이용하여 금나노 입자와 MCAP을 반응시키면 금나노 입자 표면에 MCAP의 아밀로이드 성질에 의해서 MCAP이 금나노 입자 표면에 응집이 되고 이렇게 금나노 입자와 MCAP 복합체인 MCAP AUMP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MCAP AUMP 같은 경우에는 엠프로와 반응시키게 되면 가운데 있는 엠프로 절단 서열에 의해서 이 금나노 입자 표면에서 MCAP 응집체들이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MCAP 응집체들이 분해가 일어나면서 금나노 입자 표면에서 벗겨지고 버퍼상에서 이제 표면이 드러난 금나노 입자는 입체적으로 불안정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입체적으로 불안정하게 된 금나노 입자는 서로 응집되는지를 지니게 됩니다. 이때 금나노 입자의 광학적 성질에 의해 금나노 입자가 뭉쳐지게 되면서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용액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앰프로의 활성을 억제하는 이니비터를 친앰프로를 시켰을 때는 이 활성이 억제된 앰프로는 이 금나노 입자 표면에 MK 응집체를 분해할 수가 없게 되므로 이제 파티클들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용액의 색깔이 바뀌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용액의 색 변화를 통하여서 앰프로의 활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이를 UVBG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하여서 UVBG 흑광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서 약물의 효능을 다음과 같이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MCAP을 저희가 직접 합성하였을 때 MCAP이 이제 실제로 아밀로이드 성질이 있는지 또 앰프로에 의해서 분해되는 성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들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사이어플라빈키 어널리시스와 서큘러 다이어그램 어널리시스를 이용하여서 MCAP을 인큐베이션 시켰을 때 베타시트 형태를 띠는 피브릴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AFM 분석과 템 이미지를 통하여서 한 번 더 이미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MKB 아밀로이드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제 엠프로에 의해서 분해되는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형성된 MK 아밀로이드에 엠프로를 반응시켜 보았습니다. AFM 분석을 하였을 때, 엠프로를 반응시켰을 때, 피브릴 프래그먼트들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FTIR과 서큘러 다이어크로즘 어널리시스를 하였을 때 엠프로에 의해 반응하였을 때는 이제 피브릴의 베타 피크 쪽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MCAP이 아밀로이드 성질도 가지고 있으며 엠프로에 의해 분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MCAP의 성질을 이용하여 기존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금나노 입자 표면에
MK 아밀로이드 코로나를 형성시켜 MKAMP를 합성을 하였습니다. MKAMP가 잘 합성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 확인을 하였는데요. 우선 햄 이미지를 통하여서 금나노 입자 표면에 MK 용집체가 잘 필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UVBG 스펙트로미터, XPS, 그리고 제타 포텐셜 측정을 통하여서 그 금나노 입자 표면에 이제 단백질이 잘 필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프리즈 소우 테스트 동결 해동 실험을 통하여서 이제 이 금나노 입자 표면에 그 코팅되어 있는 MK 응집체가 그 입자 자체의 안정성을 훨씬 높여줄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MCAP AUMP의 구조적 분석을 한 번 더 진행하였는데요. 그 MCAP AUMP 표면에 그 쉘링되어 있는 MK 응집체들이 이 FTIR 분석을 통해 베타 시트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온도적 안정성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40도씨에서는 그 MCAP AUMP 자체가 안정한 것을 확인하였지만 60도씨에서는 이제 점점 불안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결 해동 반복 실험을 통하여서 그 네 번째 사이클까지는 이제 얼렸다 녹여도 MCAP AUMP가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MCAP AUMP에 엠프로를 반시켜 이제 엠프로의 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피지빌리티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우선 그 액티베이티드 상태인 엠프로를 농도별로 반응시켰을 때 예, 농도에 따라서 MCAP AUMP가 그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앰프로의 활성을 이니비터로 저해시키기 전에 우선 고온을 이용하여서 앰프로의 활성을 저해시키고 MTBAMP가 반응시켰을 때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도즈 리스폰스 커브로 표현하였을 때 상대적 흑광도를 이용하여 도즈 리스폰스 커브로 표현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그 템 이미지로 이제 실제로 이제 엠프로가 파티클 응집을 유발했는지를 템 이미지를 통하여서 한 번 더 검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것 같이 셀렉티비티 테스트를 통해서 이 MCAP AMP가 과연 엠프로에만 반응하는지를 체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또는 이제 그 많이 존재하는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셀렉티비티 테스트도 진행하였는데요. 그 MK 웨어피 같은 경우에는 그 엠프로에만 이제 선택적으로 크게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F에서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MCAP AOMP와 그 상용화되어서 그 판매 중인 그 제품과의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여기서 그 저희가 사용한 제품은 시그마 알드리지에서 사는 엠프로 액티비티 그 메저먼트 키트이고요. 그 키트와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개발한 이 MCAP AMP 플랫폼이 그 50배나 적은 앰프로 농도에서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제 프렛 기반 베이스의 이 상용화 제품에 비해서 훨씬 포인트별로 데비에이션도 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가 개발한 이 MCAP AUMP 베이스드 앰프로 이니비터 스크리닝 플랫폼이 기존 상용화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농도의 단백질을 사용하면서 이제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MKBMP 피지빌리티를 앞에서 증명을 하였고 실제로 그 엠프로를 활성을 억제하는 이니비터를 실제로 실험을 하였을 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작동성까지 그 검증을 하였습니다. 우선 기존 엠프로의 활성을 억제하는 걸로 잘 알려진 이니비터인 엑셀린, 헤스퍼린, 루페틴, 루피나비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각 약물의 농도에 따라서 그 엠프로의 이니비션 정도를 저희 MCAP 플랫폼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니비터의 농도를 고정시키고 저희 MKBMP의 농도를 다양화시켜서 메알렌스 렌튼 이퀘이션으로도 이를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의 MKBMP 플랫폼이 실제로 앰프로를 이니비션 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이니비터에도 작용한다는 것을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페이퍼로 만들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올해 3월 퍼블리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본 연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 요소는 엠프로 이외에 파파인 라이크 프로테이즈인 PL 프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 PL 프로 스크리닝 플랫폼도 현재 개발 중인 상태이며 이 PL 프로 스크리닝 플랫폼이 개발이 되면 앞선 연구에서 개발한 엠프로 스크리닝 플랫폼과 연계하여 코비드 X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을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약물 스크린을 통해 코비드-X 약물을 발굴하는 것을 본 연구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약물을 유효 약물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이 앞선 이 익명과 이 많은 후보 물질을 스크리닝하는 과정을 훨씬 더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연구를 하는데 도와준 저희 연구실 인원들에게 감사하며 경희대학교 황교상 교수님, 강원대학교 이정 교수님, 그리고 저의 지도 교수님인 임대성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